이제 써마지를 이제 대부분 이제 많이 듣고 받아보신 분들도 많은데 해보고 뭐 나 이거 효과가 없어 뭔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거는 써마지가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나 이걸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경우도 있어요. 써마지는 이제 얼굴에 뭔가 형태를 바꾸는 시술은 아니에요. 써마지 이런 효과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올릴 수 있나,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먼저 조금 재미없는 얘기를 해야 돼요. 써마지의 이제 작동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일단 쉽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써마지는 이제 고주파라는 전기를 이용하는 시술이에요. 이제 제가 써마지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제 본체 기계가 있고 이런 핸드피스가 있고 일회용 팁을 이제 환자분 전용으로 딱 개봉해서 이렇게 착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리턴 패드라는 뭐 패드 넓은 판때기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몸 뒤쪽에 붙인 상태로 시술이 진행되거든요. 이제 시술을 하게 되면은 얼굴에 이렇게 되게 돼요. 그러면 여기 끝에서 이제 전기, 고주파 전기가 나오게 되고 이게 피부로 들어간 게 뒤쪽으로 빠져나가면서 피부에 열을 쌓아주고 그 열로 인해서 콜라겐이 이제 재생되는 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온도를 어느 정도 많이, 전기를 많이 넣어서 열을 많이 올릴수록 콜라겐은 많이 생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세게만 하면은 전류를 많이 넣으면은 콜라겐이 많이 생성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온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콜라겐 증식이 일어나게 되고, 그걸 무한정 높아질 필요는 없거든요. 높은 온도가 어느 정도나 오래 지속이 되냐, 이게 더 사실 중요하다고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전류의 세기, 아무리 세게 넣어줘도 그거를 효율적으로 피부가 에너지를 전달받지 못하면은 손실이 많이 일어나는 뜻이죠. 이렇게 되면은 써마지를 받아도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점은 써마지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리고 충분한 시간 동안 피부에 전달했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써마지를 효과적으로 받는 방법 5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리턴 패드를 정확한 위치에 붙여라. 아까 제가 뭔가 몸 뒤쪽에 붙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리턴 패드가 멀수록 제가 저항값이 높아진다 그랬죠? 그러면 에너지 손실이 많아지게 될 거고, 가끔 보면은 다리 쪽에 붙이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얼굴과 그 전기가 빠져나가는 다리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써마지 레벨을 많이 높여도 통증이 적어요. 그렇게 하면은 통증이 적게 나는 에너지 많이 받았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러면은 손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권장드리는 부착 위치는 등 아래쪽이거든요. 그러면은 차라리 여기 가까운데 목 뒤나 뭐 등 위쪽에 붙이면은 더 효과가 좋지 않아? 이럴 수 있어요. 당연히 거기에 잘 붙이면 효과 더 좋아요. 가깝기 때문에 저항이 적어지겠죠. 목은 이제 구부러져 있잖아요. 이런 데 붙여서, 그리고 또 어깨 사이에 그 날개뼈 사이에 붙여서 뜨게 되면은 가끔 화상 입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잘만 평평하게 붙여 있으면은 그런 데 해도 괜찮은데, 뭐 내가 이제 아프면 움찔움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는 등 좀 아래쪽, 허리, 그쪽 허리 뒤쪽에 거기에 부착하는 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피부가 너무 건조해도 저항값이 높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너무 건조하신 분들한테는 촉촉하게 해주면은 전류가 잘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건조한 분들한테는 보습제를 좀 먼저 발라서 흡수시킨 다음에 시술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스킨 부스터 같은 것들, 뭐 요새 많이 하는 주베룩이나 리쥬란 같은 거를 피부에 살짝 넣어준 다음에 시술을 하게 되면은 진피층에 이제 수분이 쫙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그쪽 저항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전달이 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써마지 레벨이 있거든요. 그 레벨로 얼마나 전류를 세게 흘리느냐, 이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무조건 세게 한다고 콜라겐이 많이 생성되냐,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아까 어느 정도 온도만 올라가서 그게 유지되면은 콜라겐이 많이 생성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느 정도 아프지만 참을 수 있을 정도 통증을 해서 그거를 그냥 쭉 오래 유지하는 게 더 효과가 좋다고 생각해요. 가끔 보면은 이제 세게 하면서 환자분이 아파하니까 오른쪽에다 왼쪽에다 오른쪽에다 왼쪽에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세게 해도 통증 적어요. 대신에 오른쪽 왼쪽 가는 동안 오른쪽에 온도 올려놨던 게 또 식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또 반대로 또 갔을 때 또 다시 온도 올리느라 에너지를 낭비해야 돼요.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통증 조금 줄이면서 에너지 레벨 적당히 하면서 한쪽을 다 끝내놓고 그 다음에 반대쪽을 또 반대쪽에 집중해서 그쪽을 다 끝내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효과는 더 좋을 수 있고, 당연히 샷수가 많을수록 긴 시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샷수는 600샷보다 당연히 900샷의 효과가 좋을 수 있겠죠. 네 번째는 써마지 할 때 여러 가지 병합 치료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이제 써마지 원리상 온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 딱 넘어가야지 그때부터 콜라겐을 생성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온도가 올라갈 때까지 써마지가 들어간 샷수는 그냥 뭐 거의 사실 버리는 거라고 봐도 돼요. 그렇다면은 아예 써마지 하기 전에 피부에 온도를 올려놓고 시작을 하면은 써마지를 뭐 600샷을 하던 900샷을 하던 그게 온전히 콜라겐 형성에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효과가 당연히 더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온도를 올릴 수 있는 시술이 뭐가 있냐?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로 말씀을 드리면은 튠페이스라는 장비도 있고 티타늄이라는 장비도 있어요. 이런 걸로 인해서 진피든지 지방층이라든지 그런 쪽에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은 이미 피부가 달궈진 상태에서 써마지를 하니까 효과가 좋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써마지가 얼굴에 윤곽을 바꾸고 이런 시술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즉 리프팅 장비가 아니라는 뜻인데, 시술 방법을 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리프팅 효과도 조금 낼 수가 있어요. 써마지가 아까 보통은 진피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데, 그 아래쪽 좀 세게 하면은 지방층에도 조금 에너지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전기, 고주파가 지방층에 들어가더라도 써마지의 그 고유한 특성상 지방을 파괴시키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제 지방을 둘러싸고 있는 지방벽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전기가 들어가서 지방을 파괴시키기보다는 지방 둘러싼 벽을 쫙 타고 돌면서 그거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처진 거를 딱 잡아주는 효과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방법은 지방에다가 뭔가 수분감을 넣어주면 돼요. 거기가 이제 수분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 수분 때문에 저항값이 낮아져서 우리 이제 써마지 전기 에너지가 아래까지 지방층까지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이렇게 해주는 방법으로 우리가 또 피부과 시술 중에 지방층에 뭔가 넣어서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시술들 있죠. 대표적으로 스컬트라, 주베르 볼륨 이런 시술들 요새 많이 하고 있는데, 써마지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얼굴에다가 스컬트라나 주베르 볼륨을 넣어줘서 지방층에 수분이 가득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써마지를 하게 되면은 지방으로 전기가 많이 들어가서 지방까지 효과가 좀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그쪽 지방 쪽에 또 열을 넣어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열을 넣어주는 방법 아까 말했던 튠페이스 아니면은 이제 티타늄 이런 것도 있고, 또 아니면은 이런 데 처진 쪽도 있으면은 울세라 같은 거 좀 먼저 해서 울세라도 이제 쏘면은 지방의 열이 또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지방에 이제 붓기, 부종이 좀 생겨서 수분감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방의 이제 저항이 낮아질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수분을 물을 넣어주던지 다른 시술을 해서 지방에도 뭔가 저항값을 낮게 해주면은 그쪽에 전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리프팅 효과도 같이 좀 낼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울세라랑 써마지 가장 많이 비교하시고 고민하시잖아요. 네. 어떤 게 차이점이 있는지. 우리가 이제 피부과에서 리프팅하고 탄력이 있어요. 사람들이 탄력이라고 잘 생각을 못하고 대부분 리프팅 해주세요 이렇게 오거든요. 실제로 리프팅 필요하신 분도 있고, 근데 리프팅 필요하신 분이라면은 처짐이 있고 볼살이 많거나 이중턱이 늘어지고, 저 같은 경우죠. 이런 분들도 있고, 살이 진짜 없이 얇고 그런데 이거를 뭔가 하고 싶은데 그거를 리프팅이라고 잘못 알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피부 힘이 없을 때는 탄력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프팅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울세라. 울세라여서 이제 뭔가 갸름하게 하고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울세라를 받는 거고, 피부에 힘이 없어서 그리고 잔주도 너무 많고 모공도 많고 이래요. 그러면은 피부 껍데기에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탄력의 대명사인 써마지 이렇게 받고, 그리고 물론 두 개 다 필요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은 힘이 없고 어떤 부분은 쳐져내려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는 디자인을 하고 잘 조합을 해서 울세라 써마지 합친 울써마지 받으면 좋죠. 써마지 요즘에 정말 핫한 것 같아요. 병원에서도 이제 많이들 이제 시술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이제 개원 초보 시작할 때부터 써마지를 사서 시술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요즘에 들어서 써마지를 더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고, 이렇게 많이 이제 문의를 주시다 보니까 가끔 예약이 안 돼요. 왜 이렇게 받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큰맘 먹고 이번에 한 대를 더 구매해서 벌써 2대를 써마지를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약을 밀리지 않고 다들 써마지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지금까지 써마지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써머지 할 때 중요한 거는 이제 트리트먼트 레벨, 그 레벨 세기도 중요한데 뒤에 붙이는 리턴 패드 위치도 중요하고, 그리고 전류를 최대한 잃지 않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저항값을 어떻게 하면 조절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시술을 받으면은 더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시술과 어떻게 조합을 하냐에 따라서 어느 부분은 리프팅을 시킬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진피에 집중해서 콜라겐, 탄력, 모공 이런 거에 집중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병합 치료에 정확한 어떤 걸 할지 고르는 거는 이제 환자 얼굴을 보고 만져도 보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 병합 치료에 대해서는 조금 할 말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더 정리를 해서 다음번 또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써마지 저희가 2대가 도입된 기념으로 이 영상을 한번 찍게 되었고요. 지금까지 오건한셀 피부과 박재범이었습니다.